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팀의 하이브리드 스페셜리스트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엔소스, 구글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풀 패키지 솔루션이죠. 엔소스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소스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엔소스는 쿠버네티스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체 풀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맨 아래 따라 있는 거는 구글 쿠버네티스가 당연히 포지션이 되고요. 그 위에는 네트워크 가상 계층인 이스티오, 그리고 서버리스 솔루션인 클라우드 런이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엔소스의 장점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요, 뭐 구글 쿠버네티스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이터 센터, 온프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은 GK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프렘에도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도 GK가 있고 AWS에도 GK가 있으면 이 많은 클러스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 이 통합된 관리 경험을 주는 게 엔소스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엔소스의 컴포넌트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이제 GK, 쿠버네티스가 올라가고요. 그 위에 서비스 메쉬, 이게 이스티오, 오픈소스 이스티오의 매니지드 버전이죠. 그게 올라가게 되고, 그 맨 윗단에 클라우드 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양쪽에 정책 관리를 위해서 엔소스 컨피그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올라가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로깅과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GK에 대해서 앞에 이제 기호님이 잘 설명해 줬지만 몇 가지 이제 핵심 포인트만 노량진 스타일로 딱딱 찍고 넘어가게 되면은, GK는 일단 쓰기가 되게 쉬워요. 특히 이제 설치가 되게 쉬운데요. 설치 같은 경우에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텝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그냥 클릭으로 그냥 바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요,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게 대단히 잘 돼 있어요.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게 쿠버네티스 자원 단위로, 예를 들어 파드나 아니면 서비스나 노드 단위로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볼 수 있는 뷰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벤더 락인을 없애기 위해서 오픈소스와 인테그레이션이 대단히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에서 모니터링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픈소스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GK의 모니터링은 이미 프로메테우스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메테우스를 기존에 모니터링 솔루션을 쓰고 있으셨다. 그럼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을 그대로 끌어다가 구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run anywhere,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온프렘에다가 GK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AWS에다가 GK를 설치했을 때 이걸 통합, 하나의 이제 모니터링 콘솔에서 통합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하면은 구글의 데브옵스 컬처 대단히 유명하죠. SR이라고 해서 사이트 릴라이버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SR에서 사용됐던 SLI 컨셉이라든지 SLO 컨셉 같은 게 이미 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릴리즈 채널, 이거 앞에서도 설명이 됐었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이건 뭐냐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건데,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레귤러 채널은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 스테이블은 현재 많이 쓰는 것보다 약간 좀 더 안정화된 거, 래피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새 기능이 많은 거죠. 뭐 베타 같은 새 기능이 좀 많은 건데, 대신 이제 신기능이 많지만 안정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조직이 이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이 업그레이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리소스를 지원합니다. GPU 중요하죠. 특히 이제 머신러닝 할 때 대단히 중요한데, GPU를 컨테이너 상에 지원을 하고, 구글의 자랑이죠, TPU, 구글의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 해서 머신러닝에 주로 사용되는 아주 뛰어난 G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원이 되고, 로컬 SSD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윈도우 서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컨테이너 환경에서, GK 환경에서 윈도우 서버를 컨테이너화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케일링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쓰시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안에다가 우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아마존은 뭐 아마존 어카운트라든지. 근데 이런 프로젝트나 어카운트 바운더리에는 자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P 수의 한계라든지 로드 밸런스의 한계라든지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를 안에서 어떻게 스케일링이 잘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GK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네이티브 로드 밸런서라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에서는 그 IP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로드 밸런싱을 돼요. 그러니까 즉 몇 가지 홉을 타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드로 이제 로드 밸런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도 종류를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구글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로드 밸런서, HTTP 로드 밸런서나 인터널 로드 밸런서, 그런 것도 되고, 트래픽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트래픽을 약간 L7 이상으로 이렇게 라우팅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고, 이스티오, 서비스 매치를 이용해가지고 내부 트래픽을 스플리팅 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 스케일링, 이게 진짜 이게 무식한 기능인데요. 이게 공감대가 와야 되는데, 이 공감대가 오기가 힘든 게 이게 15,000 노드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0 VM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어요. 15,000 VM이랑 그 한 VM 안에 또 이제 컨테이너가 여러 개씩 배포되잖아요. 뭐 20개에서 100개면은 이게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한 클러스터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 VM들이 오토 스케일링이 돼요. 그러니까 머신이 모자르면 당연히 이제 머신을 꼽을 수도 있고, 안에 돌아가는 파드,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도 스케일업이 됩니다. CPU나 메모리를 자동으로 넣거나 빼가지고 이거를 워크로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기능인데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나중에 좀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적인 기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케일링 기능이라든지, UI가 이제 전체 쿠버네티스 하나의 여러 클러스터를 하나의 UI에서 볼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오토 업그레이드, 뭐 되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 쿠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케일링,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 옵션이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대단히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당연히 되고요. 온프렘 설치형도 되고,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도 되고, 엣지라는 새로운 이제 저희가 솔루션 오퍼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엣지라는 오퍼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땡땡 마트에다가도 시스템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통신사의 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지점이라든지. 근데 거기다 쿠버네티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렉에다 이만큼 진짜 막 장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소형화 버전으로 만들어요. 소형화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이제 지점 같은 배포를 해놓고 리모트로 이제 컨테이너를 어플리케이션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프렘 기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딥다이브 세션이니까 이제 좀 온프렘은 좀 볼 건데요. 온프렘 시나리오가 언제 필요하냐? 이제 구글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못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못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구글 클라우드까지 전용선을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게 몇 밀리세컨드가 안 나와요. 2, 3밀리세컨드, 뭐 길어야 5, 6밀리세컨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리모트로 액세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놓고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앤서스 딱 넣은 다음에 운영을 하셔도 되고, 하이브리드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온프렘인데, GK 온프렘을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GK 온프렘은 이제 그 VM웨어, vSphere가 필요해요. 아직은요. VM웨어 없이 베어메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현재 저희 로드맵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년쯤이면 이제 시장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보면은, 일단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점프 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런 노트북 같은 게 하나가 필요해요. 랩탑 같은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GK 어드민이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vSphere 안에다가 GK 온프렘 설치를 합니다. 이 점프 호스트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를 해요. 일종의 뭐 바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GK CTL이라고 코백 컨트롤이라는 유틸리티를 설치를 한 다음에 맨 처음 하는 게 어드민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을 합니다. 이 어드민 클러스터가 이제 어드민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쿠버네티스를 여러분에다가 설치도 해주고 운영되는 어드민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어드민 마스터가 있고 어드민 노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일단은 어드민 클러스터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클러스터라는 게 설치를 합니다. 이 어드민 클러스터, 유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그림을 보시면은 어드민 클러스터하고 유저 클러스터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 유저 마스터라고 있죠. 이 유저 마스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클러스터, 유저 클러스터에 마스터 노드 있죠. 마스터 노드를 뜻하는 건데 이 마스터 노드는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은 어드민 클러스터의 워커 노드로 생성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걸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마스터 노드는 이 어드민 클러스터 내 워커 노드로 생성이 됨으로써 어드민 클러스터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이런 모델이 되는 게 현재 아키텍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하면 이제 로드 밸런서를 외부 로드 밸런서 쓸 수가 있어요. F5 로드 밸런서 같은 걸 쓰시게 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쿠베 컨트롤 같은 커맨드에서 프로비저닝을 하면 그 프로비저닝 컨트롤에 따라서 로드 밸런스 세팅이 F5 스위치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나는 호환되는 게 아니라 뭐 시트릭스나 뭐 딴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돼요. 여러분 거 쓰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는 기능은 좀 약하죠. 근데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쓰고 싶어. 그것도 돼요. 그래서 아웃 오브 더 박스 로드 밸런서를 해가지고 번들드 로드 밸런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로드 밸런서 나는 뭐 하드웨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쓰고 싶어 했을 때 이거 쓰시면 돼요.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온프렘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도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드디어 GKE-on and AWS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클라우드 뭐 하나만 쓰는 거는 뭐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GKE가 사실은 좋다 보니까 이게 온프렘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다른 클라우드에서 좀 쓰면은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클러스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나중에 뭐 AWS에도 올라가고 온프렘에도 올라가고 GCP에도 올라가면 이게 한 100개가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GKE-on AWS인데 얘도 배포 구조는 되게 비슷해요. 점프 스타트 만들고 바시언 같이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하나 만든 다음에 어드민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해요. 대신 이제 이 어드민 클러스터는 VM웨어 위에서 아까 온프렘 프로비저닝이 됐다 그러면 얘는 그 이제 EC2 위에서 프로비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어드민 마스터가 유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ELB라든지 아마존의 네이티브 자원을 써요. 그래서 현재 이제 되고 있는 거는 뭐 HA 컨트롤 플레인이나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거 다 당연히 되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VPC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는 AWS EBS를 쓰고요. 그리고 엔소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들이죠. 서비스 메시라든지 아니면은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든지 서버리스인 클라우드 런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택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GKE에서 쓰던, 구글 클라우드에서 쓰던 거, 온프렘에서 쓰던 거, AWS 쓰던 거를 똑같이 같은 테크놀로지 스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을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배포가 되게 되면 이 쿠버네티스를 같이 관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콘솔 통합이죠. 그래서 GCP 콘솔 여기 이제 나오는데 GCP 콘솔 하나에다가 여러 벤더의 클라우드나 온프렘에 있는 걸 다 중앙에 통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에딩할 수가 있어요. 에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커넥션은 시큐어된 커넥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라우드에 있는 또 온프렘에 있는 또는 타에 있는 GKE하고 구글 클라우드의 연결은 VPN이나 NAT나 아니면 파이어월이나 프록시를 다 지원을 하고 별도의 퍼블릭 IP를 여실 필요는 없어요. 여실 필요 없고 GKE 커넥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콘솔 통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암호화라든지 그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그 인바이러먼트를 통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요거가 진짜 대박인데, 이게 뭐가 대박이냐면 이게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다른데 다른 클러스터를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로드 밸런서로. 이 구글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의 특징이 되게 재밌는 특징 갖고 있죠. 전 세계 130개 이상의 팝에 연결이 된 로드 밸런서가 배포가 돼요. 근데 IP는 단일 IP예요. 하나 IP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쿠버네티스가 미국에다 우리가 배포를 했는데 한국에서 접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팝 네트워크,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엣지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붙은 다음에 구글의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근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져요. 이건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리전에 있다,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클러스터도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사용자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다가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진짜 끝내주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사용자들 가까운데 이렇게 접속하게 해가지고 좀 레이턴시 줄이고 싶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고, 뭐 리전 간 페이로버 하고 싶어요, 뭐 HA 하고 싶어요, 그런 시나리오 있는데 요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또 질문이 오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 안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이 돼요. 구글의 이제 그 스패너, 그 SQL 데이터베이스죠. 스패너라든지 아니면 빅테이블 같은 경우는 리전 간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리전 넘어가면은 다른 리전으로 페이로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글로벌 서비스 만드시면 정말 예술이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클러스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클러스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관리에 대한 챌린지가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유저의 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의 커널 접근 정책이라는 이런 거를 보안팀에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을 주잖아요. 근데 클러스터 하나면 거기다 막 야물 파일로 주면 돼요. 근데 이 클러스터가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야물 파일로 하나하나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적용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강제적으로 롤백,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막 롤백 해버리거나 고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사적으로 정책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이 스케일하기 많은 클러스터들의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가 오는데, 그게 기존에는 쿠베 컨트롤러 해가지고 각각 컨피그레이션을 컨피그레이션을 다 이렇게 어플라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파지토리에다가 컨피그레이션을 저장을 해 놓으면 이거 자동으로 각각의 클러스터에다가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케일링 된 매니지먼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해주는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에요. 요거를 이제 컨피그를 레파지토리를 쓰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누가 고쳤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면 기트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다 나오고, 리버터블은 이제 롤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 고쳤으면 이제 롤백 할 수 있는 거고,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정책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꿨잖아요. 정책을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여러 가지 정책 바뀐 것을 원샷에 이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셀프 힐링, 이게 이제 진짜 괜찮은 기능. 이제 무슨 기능이냐면, 누가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었잖아요.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셀프 힐링을 해서 인폴스를 해요. 바꾼 정책을 못 바꾸게 다시 롤백을 시켜버려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요거는 정책 레파지토리는 아무 기트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온프렘에 있는 거를 저희가 망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사스 형태의 기트 레포도 되고,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기트를 쓰셔도 돼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 앱스트랙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그 네임스페이스 하이어키를 우리가 로지컬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안에 개발계에서 뭐 바스켓 서비스나 뭐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 서비스가 있다, 그럼 이거를 하이어키를 잡아가지고 개발계에다가 우리가 정책을 하면 개발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하위 네임스페이스에다 모든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계에다 정책을 따른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정책을 전체 클러스터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태깅 같은 걸 써서 특정 클러스터에만 정책을 차별적으로 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기능인데 잘 고려가 안 돼 있죠. 근데 당연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된 게 가능하고, 이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우리가 쓰는 게 팔러시 컨트롤러라는 걸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 팔러시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정책을 적용하면 이거를 쿠버네티스에 적용해 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얘가 적용만 하는 게 인스펙션 기능도 있어 가지고, 어떤 팔러시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인스펙션도 해주고, 인폴스먼트 이제 적용도 막 계속 하죠. 바뀌는 거 없이. 그리고 누가 바꿨는지에 대한 오디팅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팔러시를 이제 적용할 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팔러시를 어떻게 적용을 하면, 무슨 팔러시를 적용을 하면 될까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예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능보다 중요한 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이거를 구글 팔러시 컨트롤러 팀이 이거를 항상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27개의 컨스트레인트 템플릿이 이미 돼 있고요. 여기에는 암호화 어떻게 할 거예요, 네트워크 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파인그레인드 된 권한 통제 어떻게 할 거예요, 롤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아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거든요. 이 쿠버네티스가 어려운 게, 배우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 운영 노하우를 갖추는 게 되게 힘든데 요런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요거는 꼭 끝나고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이 정책이나 이런 리소스 같은 거 매니지먼트 할 때 쿠버네티스 안에 리소스는 야물로 되잖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기원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나오고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쿠버네티스를 쓰고 바깥에 비쿼리하고 스패너도 쓰고 다른 서비스 써요. 그러면 스패너를 컨피그레이션하고 다른 VM 같은 걸 컨피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쿠버네티스의 야물 파일로 안 되고 테라폼을 또 써야 돼. 그러니까 기술 셋을 두 개 가지고 가야 돼. 인프라 컨피그레이션 따로 해야 되고 쿠버네티스 컨피그레이션 따로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쿠버네티스 안에 컨피그레이션이건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건 리소스니까 이거를 좀 한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피그레이션 커넥터라는 이름으로 이게 서비스가 나왔는데 구글의 매니지드 서비스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 SQL, 스패너, 뭐 레디스 같은 거를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다 등록을 해서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컨피그레이션이 돼요. 이건 진짜 좋은 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런 이 리소스 프로비저닝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정책에 대한 프로비저닝도 전부 다 야물 파일을 원샷으로 묶을 수가 있고, 이런 야물 파일을 그냥 여러분들이 쿠베 컨트롤을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기트 리포에다 저장을 해놓고 여러 클러스터에다 차등적으로 폴러시나 컨피그레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좋은 기능이에요. 지금은 거의 많이 안 쓰시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클러스터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고민을 해야 될 때 그 얘기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볼 건 이제 서비스 메시죠. 뭐 이거는 워낙 많이 얘기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모노리틱 아키텍처하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봐야 되는데, 모노리틱 아키텍처는 통서버잖아요. 통서버. 이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단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스케일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의 기능만 스케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기능만 스케일 할 수 없잖아요. 모노리틱이니까 전체를 그냥 횡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드 고치기도 되게 힘들어요. 전체 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고쳐야 되고, 코드 디펜던시 있는 거 건드려야 되고,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나온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 요거를 잘 지원해 주는 게 쿠버네티스 중에서도 이스티오라는 애가 있어요. 이스티오라는 애는 뭐냐면 이 그림 안에 보면 서비스 A, C, 뭐 B1, B2 있잖아요. 근데 그 트래픽이 바로 안 가고 밑에 사이드카 프록시라는 데로 해서 가요. 사이드카는 뭐냐면 그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좌석 다는 거 있잖아요. 보조석. 그 보조석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면 이제 사이드카 프록시라는 게 여러분들이 설정 안 해도 자동으로 배포가 돼요. 이스티오에서는. 배포가 돼서 뭘 하느냐. 제가 서비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다 낚아채요. 낚아챈 다음에 뭐를 하느냐.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트래픽을 다 낚아채기 때문에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에러 레이트가 얼마고 응답 시간 얼마를 주고 있어 라는 걸 해주고, 그리고 이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동으로 인크립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컨트롤도 대단히 강하게 해주고, 서비스 입장에서 이 어떤 특정 트래픽을 안 받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러시 드리븐 시큐리티가 가능해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티오의 매니지드 버전 ASM, 엔소스 서비스 메쉬의 모니터링 화면 중에 하나인데, 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서비스예요. 그래서 점선을 보면 여러분들이 안 그려줘도 저 서비스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저 점선이 서비스 간의 호출 점선을 나타내 주고요. 저거를 클릭해서 보면 응답 시간이나 에러율이 다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래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레이턴시라든지 에러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소스에 대한 타임 값도 다 나오고, 밑에 보면은 날짜가 있죠. 저게 또 예술인데, 저게 뭐냐면 타임머신 기능인데, 저게 화면이 이분할이 돼요. 이분할이 된 다음에 타임머신을 돌려서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뭐냐면 장애가 나거나 했을 때 옛날 토폴로지하고 지금 시스템 토폴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와우. 이거를 좀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막 표정 변화도 볼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이게 진짜 끝내주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트레이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이죠. APM이에요, APM. 제니퍼 같은 APM인데, 전통적인 APM은 그 한 서버, 한 와스 내에서만 우리가 병목 구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한 콜이 한 서버 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챌린지가 생기는데, 뭐 APM 툴도 뭐 상용 나온 것도 많아요. 근데 비싸죠, 조금.
그리고 이제 랭귀지 많이 쓰면 또 챌린지가 오죠.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오픈 트레이스라는 오픈소스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트레이스에 따라서 이 트레이스 코드를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구간별로 어디에 얼마가 나왔는지가 다 트래킹이 돼요. 이건 뭐 자바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노드.js 다 되니까는 대단히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구글 기술이 아니라, 물론 구글이 컨트리뷰션을 했죠. 이 오픈소스 기술이기 때문에 밴더 락인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시스템 그대로 떼어다가 딴 데 가져가서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ASM에서 이렇게 이 오픈 트레이스 우리가 봤다 그러면 이거를 뭐 키알리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티오까지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볼 게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인데, 이건 클라우드 런이라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어요. 서벌리스죠. 서벌리스. 뭐 이미들 아시겠지만은 개발자들의 꿈은 뭐죠? 코드만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풀리 매니지 서비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과 목표는 뭐냐면은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동형 아키텍처 스타일이거든요. 빠르게 새 기능을 넣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빠른 배포가 필요하고 뭐 운영이나 뭐나 그거 신경 안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서버리스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온프렘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설계에서부터 집까지 다 올리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 다 만드는 거, 여러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좋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점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는 그냥 뭐 사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면 돼. 그러면은 풀 퍼니처 돼 있는데 다 들어가는 거지. 대신 이제 TV나 뭐 냉장고 그 정도는 내가 바꾸고 싶어 하면 그거를 고르는 게 풀 퍼니처 하우스라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서버리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 런이에요. 클라우드 런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랭귀지를 다 지원을 해주고요. 뭐 HTTPS, 뭐 커스텀 도메인 같은 거 다 해주는데, 실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클러스터 매니지먼트가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 런이 엔소스 위에서, 그러니까 즉 쿠버네티스 위에서 기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엔소스를 까시고 쿠버네티스가 있으면 그 위에서 기동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난 쿠버네티스는 쓰기는 싫고 매니지 서비스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GK나 엔소스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도 풀 매니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밴드 락인이나 포터블리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안 그래요. 이게 좋은 게 K네이티브라는 오픈소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드 런을 쓰시면 K네이티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컨피그레이션하고 코드를 가져다가 하나도 변경 없이 다른 데 갔다가 K네이티브 인스톨 되어 있는 시스템에다가 인스톨 하시면 그대로 돌아가요. 이게 클라우드 런이 API 서빙하는 동기식, HTTP REST 서빙하는 이제 동기식도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큐 컨슈밍 같은 거 하잖아요. 이벤트 처리하는 거, 그런 이벤트 처리하는 이벤팅 기능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서버리스트가 항상 이제 챌린지를 받는 게, 이 서버리스트는 리퀘스트가 없으면 인스턴스 수가 0으로 내려가요. 0으로 내려갔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서버를 띄우면서 콜드 스타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때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버리스 딴 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 콜드 스타트를 없애기 위해서 뭐 1분에 한 번씩 핑을 보내는 그런 뭐 데모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그게 필요 없어요. 민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항상 이제 인스턴스가 떠 있어서 콜드 스타트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K네이티브 아까 오픈소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서버리스 기능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일단은 뭐 서버 쿠버네티스 사용하면서 필요한 로드 밸런서 설정이라든지 디스크 데피니션이라든지 서버 데피니션 이런 거 당연히 할 필요 없고요. 할 필요 없는데 고급 기능은 다 쓸 수 있어요.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카나리 배포 또는 트래픽을 나눠서 하는 A/B 테스팅 같은 것도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클라우드 코드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만들었죠. 모니터링, 뭐 정책 관리,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서버리스까지 했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개발해야죠,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이 쿠버네티스에서 개발하는 게 이게 안 쉬워요. 이게 해보신 분은 아는데, 우리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코딩 하잖아요. 코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포하죠. 개발기에다가. 배포한 다음 테스트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돼요. 코드 짜서 컴파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말아야 돼요. 컨테이너 만 다음에 그냥 배포하면 안 돼요. 이 컨테이너에다가 태깅이라 해서 버전을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캐싱이 돼가지고 막 인식을 못하거나 똑같은 컨테이너를 알거든요. 태그를 일단 붙여줘야 돼요. 매번 이걸 붙여줘야 되고, 이거를 이제 푸시를 해줘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태그 이름이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야물 파일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야물 파일을 전부 다 디플로이 시킨 다음에 테스트하고 디버그를 이제 리모트에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하는 거죠. 근데 리모트에 있는 쿠버네티스니까 거기서 로그를 보려면 리모트에 있는 쿠버네티스 들어가서 로그도 봐야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디버깅 하려고 그러면 막 스톱 포인트 같은 게 리모트 있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쿠버네티스는 못할 것 같아 하고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라고 구글에서 스캐폴드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이거는 오늘 강의 끝나고 무조건 쓴다. 별표 한 3개. 이게 CLI 커맨드인데 딱 깔아놓고 돌리면 얘가 뭘 하냐면은 코드 변화를 디텍팅을 해요. 아니면 매뉴얼로 여러분이 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런을 시키면 얘가 자동으로 빌드를 해요. 컨테이너 자동으로 말고 태깅도 하고 레지스트리에다 등록한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디플로이도 해줘요. 한 방에 끝내주죠.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쿠버네티스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개발을 테스트 다 끝난 다음에 배포했잖아요. 배포한 다음에 테스트 끝나면 어떻게 돼? 다 지워야 되죠. 근데 뭐 하나 우리가 REST API 하나 하려고 그래도 로드 밸런서, 디플로이먼트, 뭐 정책, 디스크 몇 개를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 컨피그레이션 파일 한 리소스가 4-5개가 되고 일일이 지우는 거 진짜 스트레스 풀한데, 얘는 스캐폴드는 진짜 괜찮은 게 다 끝난 다음에 클린 한번 딱 날리잖아요. 그럼 테스트용으로 한 게 싹 날라가요. 와, 신세계.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건 구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쿠버네티스에서 다 되니까 쓰세요. 아마존 그 EKS 쓰시는 분들도 쓰세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플러거블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그 기능들이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빌드하는 것도, 도커 빌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드가 돼요. 여러분들 에서 로컬에서 빌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글 클라우드 빌드라서 클라우드에서 빌드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배포하는 것도 쿠베CTL 할 수도 있지만 헬름 많이 쓰시잖아요. 헬름 쓰면은 막 롤백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배포든지 플러그인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하나의 컨피그레이션 파일 가지고 이렇게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개발용이냐 프로덕션용이냐. 그래서 내가 개발용이면 개발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주고, 운영용이면 운영 클러스터에다 배포를 해줘요. 그리고 개발용에서는 로컬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배포하게 하고, 프로덕션에서는 기트에서 끌어와서 배포하게 하고, 이런 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와 이거 좋다 쓰세요 그런데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저기 CLI는 싫고요, 나는 인텔리제이 써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써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인텔리제이에 인베딩을 해드렸어요. 이클립스는 아직 안 돼요. 이게 대박인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능 다 되는 거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냐 하면은 리모트 디버깅과 리모트 로깅이 돼요. 인텔리제이에서 이걸 딱 실행을 시키잖아요. 런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트 클러스터에 배포가 돼요. 스캐폴드 기반이거든요. 배포가 된 다음에 실행이 쭉 될 거잖아요. 그럼 실행되는 로그가 나와요. 로그가 나오면은 놀랍지가 않지. 디버깅 스톱 포인트를 달 수가 있어요. 우리 그 ID에서 스톱 포인트 잡잖아요. 스톱 포인트 딱 잡아서 변수 뭐 값 나오는지 하나하나 스텝 오버해서 보잖아요. 그게 돼요. 근데 그게 리모트에 있는 개발기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플러그인도 대단히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런 기능 플러스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돼요. 바로 여기서. 그 파드라든지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로 SHH로 바로 여기서 로그인 됩니다. 디버깅하기도 겁나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쓴다, 강의 끝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기능 말고도 이제 그 어시스턴트, 우리 야물 파일 이거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렇게 편집하기 힘들거든요, 외우면서.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 어시스턴트도 해주고요. ACM 요거는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등록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파드나 뭐 그런 거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원래 커맨드 라인으로 뭐 서비스 리스트 보고 파드 목록 보고 컨피그레이션 일일이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CLI에서.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원시인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딱딱 보면은 끝내주죠. 다 나와요. 인그레스도 딱 누르면은 다 나오고. 요거 쓰셔야 돼요. 디버깅도 가능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라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이제 라이브러리 쓰시잖아요. API들. 여기서 다 찾아서 보일 수가 있어요. API 문서 이렇게 일일이 찾고 뭐 샘플 코드 찾아다니면 귀찮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개발을.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엔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되게 짧은 시간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엔소스는 풀 패키지예요. 그냥 단순히 쿠버네티스만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업무에 따라서 온프렘, 구글, 그리고 다른 환경에도 배포를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여러 환경에다 이제 하다 보니까 중앙 집중적인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해요. 정책이라든지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거를 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게 엔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그냥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